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좀 잘 쉬었습니다. 예. 자, 오늘 SNS 선거 운동 박근혜 캠프에서요.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진 이른바 시발단의 윤정훈 목사가 경향신문과 인터뷰했습니다. 관련한 내용이 6면에 실려 있는데요.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죄송하다. 뭐 이런 말이 눈길을 끌긴 하는데요. 자, 경향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시발단을 주도하면서 올린 글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나로 인해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나 불편했던 분들께 사과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제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난 대선이 너무 과열돼 박빙승부여서 그런 일들이 나온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삼자적 입장에서 또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런 말도 했네요.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의 SNS 미디어 본부장을 맡았지만은 새누리당 내에 여기저기서 임명장을 줬지만 아무 쓸모도 없는 임명장들이었다. 나는 이름만 SNS 본부장이었을 뿐 정작 새누리당 공식 SNS 선거는 다른 인사가 다 했다. 나는 오히려 캠프에서 배척당했다. 그러면서 임명장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줄 몰랐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돌아보니까 그랬다는 건가요? 들통이 나서 배척을 당했겠죠. 그렇죠. 새누리당에서 가장 큰 죄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나쁜 짓 하다 걸린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재정 등을 지원받은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새누리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SNS 교육을 하면서 내가 선거운동을 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한 것일 뿐이다. 개인적으로 선거운동 도운 것인데 새누리당이 나에게 해준 건 없고 나는 피해만 봤다. 나는 오히려 시발단으로 칭해지면서 캠프에서 배척을 받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발단의 활동을 고발했던 낙검수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윤정훈 목사는 당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인수위에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인수위에 막 갖다 쓰진 않죠. 그 당시에 뭐 하여간 상당한 그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만은 뭐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걸려서 그 꿈이 다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직원들이 당신의 글을 퍼나른 정황이 다수 나왔다. 이런 경향신문 기자 질문에는 나도 최근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 국정원 사람들이 내 글을 퍼날랐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사이버 사령부가 군에 존재하는지 몰랐다. 자, 국정원 직원들을 만난 적이 없는가? 국정원 직원들을 만나거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국정원 직원 아이디인 누들누들이란 계정도 본 적이 없다. 당시 내가 글을 올리면 한 글당 400에서 500개씩 퍼날라졌다. 내 하루에만 몇 천 개씩 리트윗 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윤정훈 목사는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그런 말도 했었죠. 국정원 지원을 받아서 사무실을 만들었다라고 말이죠. 이게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는 자신이 국정일보, 국정방송 이런 사설 인터넷 매체로부터 지원받은 거를 국정원으로 헷갈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러면서 제가 또 그 반박을 했었죠. 국민TV와 국민일보를 헷갈려하는 사람은 없다. 또 국민연금공단과 헷갈려하는 사람도 없다. 아니 국정원이 어떤 단체인데 국정원을 헷갈립니까?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윤정훈 목사 지금 몸을
바짝 낮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직원과의 연계설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군 사이버 심리전 요원들이 2008년 촛불 집회 이후에 인터넷 등의 주요 여론 동향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에게 매일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한겨레 일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이번 대선 개입 활동 이전에도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또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밀리로거, 또 이거 어떻게 읽죠? ZLRUN 질런. 예. 이 사람 그게 이제 달림이라는 거 아닙니까? 계정 이름이. 달림. 예. 달림이. 예, 달림이. 뭐 달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런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밀리로고 이 또 달림이란 이름 또는 아이디로 대선 개입 활동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한 요원은 심리전단의 운영팀장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익명을 요구한 군의 한 관계자는 2000년 초에 국방부 작전본부 산하에 인터넷 심리전 담당 부서가 생겼는데 대국민 여론전을 작전이란 이름으로 본격화한 것은 2008년 촛불 집회 직후부터다. 군 통수권자와 정부정책, 국방정책 등으로 범주를 나눠서 대국민 여론활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합동참모본부, 그러니까 합참의장과 합참작전본부장에게 날마다 보고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군이 하나는 나라 지키는 일은 안 하고 말이죠. 이 인터넷상에 사이버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한겨레 취재 결과 군 사이버 사령부 현역 요원 8명은 사령부가 생기기 전에도 인터넷상의 활동을 통해서 국내 선거 또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들 가운데 5명은 앞서 대선 개입 활동이 확인된 군의 수사 중인 요원들이고 3명은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요원들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대선 정치 개입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군 사이버사 요원은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공적 조서, 그러니까 요원들의 활동을 평가한 조서잖아요. 예.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그 운영팀장 달림이 밀리로고 예. 질런이라는 그 계정 아이디를 쓰는 이 사람이 운영팀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조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사이버사 530단 운영팀장으로 사이버 심리전 홍보활동 시행. 예. 그러면서 여기 안에 이제 그 2010년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라는 그런 공적이 나오는데 예. 계획이 2천만 회입니다. 호호. 그리고 성과가 2,300만 회라는 거죠. 2천만 건을 계획을 세웠는데 2,300만 회에 달하는 초과 달성. 그래서 이제 표창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2,000회가 아니라 2천만 회. 2천만 회. 또 2,300회가 아니라 2,300만 회. 장하네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보니까. 이걸 개인적으로 했다니 참. 참 서러웠을 일이죠. 예, 우리 저 청취자들께서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바로 최초에 걸린 사람입니다. 최초 보도에 나온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국방부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얘기한 거죠. 예. 자,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밝혀져야 할 진상 규명돼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일보 33면에 실린 오피니언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그만들 하십시오. 서울법대 정종섭 교수 칼럼인데요. 일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과 핵무장을 시도하는 호전적 태도, 그리고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피아 구별도 어려운 사이버 전쟁을 직시하면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보상 국가정보기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사이버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무슨 얘기인가요? 예? 아니 그렇게 해킹 뻥뻥 뚫리면서 사이버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틀을 만들었다? 언제요? 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양반.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 불법적 사찰이나 정치 개입을 못하게 하면 되고 이는 국정원법이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문제를 새 정부 벽두부터 야당이 장외로 뛰쳐나간 것이나 아직 국정을 채 시작하지도 않은 대통령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윽박지른 것도 과하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지요. 걸핏하면 국가원수에게 사과하라고 하면 1년에 수도 없이 사과해야 하고 결국 그런 요구나 사과는 무게감도 없습니다. 전직 국정원장까지 기소된 현재의 결과를 놓고 보면 이를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불구 대천에 원수대하듯 이렇게 서로 무리하게 상대를 굴복시키려 한 것은 너무 심하지 않았던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과 없이 넘어가는 게 더 이상하지 대통령 사과하는 게 문제다. 이런 식의 그 접근 방식. 이분 도대체 요즘 신문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 보시는 모양인데요. 조선일보만 보시나 봐요. 예. 정종섭 교수의 칼럼. 이제 그만들 하십시오. 이제 그만들 할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 정말 뭐 여러 가지로 짚어내야 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국 수사의 최고 책임자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런 형국 아닙니까? 자, 이런 와중에 새 검찰청장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바로 김진태 전 대검차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검사 출신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분하고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이 김진태라는 이름이 뭐 대한민국에 뭐 그 양반뿐입니까? 이 탤런트 김진태 씨도 있고 예. 자, 김진태 전 대검차장이 이번에 새 검찰총장 후보에 지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일보 같은 보수신문도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현 정부 PK 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런 인사 편중 심각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 정부의 뭐 부통령으로 불리기까지 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분 같은 경우 경남 거제 출신인데다 경남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지요. PK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사정, 공직기강, 인사검증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도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에서 공부했습니다. 지난 25일에 지명된 황천현 감사원장 내정자는 지금은 창원이 됐습니다만은 경남 마산 출신의 서울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자,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그런 인물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감사원장 내정자, 검찰총장 내정자 모두 PK의 서울대 법대 출신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정보사정기관 최고 책임자 중 PK 출신이 아닌 인물은 서울 출신의 남재준 국정원장, 서울 출신의 이성환 경찰청장 정도인데, 자, 결국 이분들 역시 충성심으로 결국 뽑힌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성을 잘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또 위에서는 봐서 이렇게 선임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 청와대와 검찰 같은 핵심 사정 라인을 부산 경남과 서울 법대 출신들이 장악했다는 그런 우려. 사실 사정 라인은 상호 견제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정 지역, 특정 대학 출신이 독식한다면은 다양한 판단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 과거에 했던 말, 우리가 남이가, 이게 실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아일보는 일면에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김진태 총장 후보 지명과 관련해서 검찰 정상화 구원투수로 경륜, 강골 택했다. 이렇게 말이죠. 물론 PK 편중 인사에 대한 지적은 뒤에 가서 조금 나오긴 하는데 제목은 검찰 정상화 구원투수로 경륜, 강골 택했다. 이겁니다. 그 경륜이 있는 분이고 또 강골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정상화에 상당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동아일보는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다른 신문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이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 지명에 대해서 찬사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동아일보입니다. 네,
짜민 아시는 분들은 YTN의 네. 이 검찰총장 내정 평가 보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동아일보를 넘어섭니다. 아, 동아일보를 넘었습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경향신문 3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말이죠. 이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한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윤석열 여주직 정장을 대신해서 공안통인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 1부장이 국정원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전병훈 원내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수사팀장을 임명한 게 아니라 수사방해팀장을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수사 포기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와중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자,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친분, 인연 이런 것들이 강조가 돼서 결국에는 발탁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확대보다는 공소 유지에 치중할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우세합니다. 경향신문만의 그런 분석은 아니고요. 글쎄요. 공소 유지에 치중할까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걱정인 거예요. 사실 보도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제 팩트 그러는데 이제 사실관계에 주목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보면 하나하나 보면요. 자, 검찰총장 내정한 것, 예. PK 인사든 아니면 그 사람이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친하든 말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 국정원 수사팀장 교체한 것도 이 사람이 아무리 공안통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못하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최동호 검찰총장이 이제 사퇴하는 그것도 정말 혼외 자식 때문에 사퇴했을 수도 있다. 껌껌이 보면 다 그런데 이걸 다 모아 보면은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흐름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언론이 심지어 그냥 그런 껌껌이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맥락까지도 흐리는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YTN의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보도 잠깐 제가 그 대목을 찾아서 좀 읽어드릴까요? 예. 중수부 존폐를 포함해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 여론 등이 높았을 때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재정비했다. 이 김진태 내정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검찰 내 대표적인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여기 백미가 여기 있습니다. 정통 특수통인 김 내정자는 일선 검사 시절부터 수사 업무에서도 탁월하다는 평을 들었다. 아이고 이거 아주 그냥 찬사일면도인데요.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방송보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청률이 떨어지겠죠. 참. 이게 사실은 좀 신문 같은 경우 사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경향성을 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 색채를 내세우는 거. 결국 이제 독자들이 그 신문 보고 싶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이제 비대, 자전거 이런 거 줘가지고 보는 분도 있지만은. 근데 그 신문이 좋아서 선택하는 그 선택권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신문 보도는 일정한 어떤 경향성, 나아가 정파성을 좀 띌 수도 있다고 보지만 방송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허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방송이 자기 거가 아니라 공공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완전히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이런 식의 기사가 방송에서 남발된다면은 이거 그냥 TV 켜면은 볼 수 있는 채널들 아닙니까? 네. 이러면은 이거 완전히 국민의 여론을 흐리고 CCBB를 외면을 한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이런 식의 보도를 하게 된다면은 방송 뉴스는 신뢰를 잃기 마련이고 아울러서 방송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 이거 조간 브리핑이 아니라 TV 브리핑. TV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지난 주말에 참 많은 분들이 개탄에 맞이하는 SNS 상에서 개탄에 맞이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당 의원이 한 말입니다. 아버지 각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버지 각하. 신격하죠. 자기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로 부를 때는 대체로 신 아니면은 뭐 거의 부를 일이 없는데, 새누리당 구미갑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심학봉 의원 같은 경우 아버지 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북한에서 그 김일성, 김정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렇게 어버이 비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글쎄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하여간 이런 박정희 신격화 발언으로 박정희는 사실상 신과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남유진 구미시장, 이 양반도 님께서 태어난 구미 땅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여기 구미 사람들이라서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말이죠. 아닙니다. 구미 사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뭐 죄송합니다. 뭐 구미에도 의식 있는 분들, 역사의식 바로 박힌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구미에서는 박정희가 먹어준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이 사람들이. 예. 이제 너무 과도한 표현을 썼군요. 예. 통한다. 예. 통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예. 저희,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DNA가. 예. 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립서울연충원 추도식에는 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손병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각하 아직도 5.16과 유신을 폄훼하는 소리에 각하의 심기가 조금은 불편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태산 같은 각하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각하의 철학과 비전에 하늘도 땅도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 총장까지 지낸 양반인데 말이죠. 예. 이분이 전경련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분 아니에요? 예, 부회장 했었습니다. 예. 그전에는 이제 삼성그룹에서 일했고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직전 이사장이, 이게 직전 이사장이 아니라 초대 이사장이 누구냐면은 김기춘 현 비서실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그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아주 유명하죠. 이 서울 강남 나들목교회에서 있었던 제1회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 여기서는 또 김영진 원미동 교회 원로 목사, 이분이 예장통합교단의 원미동 교회 목사를 지난 연말까지 했었습니다. 연말을 기점으로 이제 후임자에게 넘겨줬는데, 독재니 어쩌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국은 독재를 해야 해요. 정말이야. 독재해야 해요.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서울의 나들목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아주 우리는 그 행사와 무관하다. 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릴 만큼 지금 기독교인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한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국에선 독재해야 한다. 하나님도 독재하셨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기독교인입니다. 부끄러운 기독교인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입니다. 한국 국적 포기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 바로 유영익 위원장 아들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한국콘텐츠진흥원 LA 지사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 것인데,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영익 위원장의 아들은 콘텐츠진흥원이 제시한 미국 사무소 마케팅 디렉터 채용 기본 자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19명의 지원자를 제치고 1등으로 합격했다는 겁니다. 자, 자격 요건은 뭐였느냐? 미국 현지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마케팅 5년 이상의 경력자인데, 근데 이제 유영익 위원장 아들의 경력은 한국에서 아리랑 TV와 주한 미국 대사관 근무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용이 됐다는 거죠. 특혜 채용됐다는 겁니다. 언제 일입니까? 이게 2006년의 일입니다. 자, 오늘 경향신문 8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고요. 국사편찬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과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역사 왜곡, 표절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보완 권고안이 상당 부분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수정 보완 작업에 참여했던 복수의 교사들은 처음에 8개 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교학사에 대한 수정 보완 권고가 절반이 넘었는데,
교육부가 발표할 때는 30%가량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1차 검토 당시는 440여 건이 지적됐는데 교육부는 251건만 채택했습니다. 440여 건 지적된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52%인데 251건만 채택하다 보니까 30.3%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인 이런 비호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당국이. 왜 이럴까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 톱기사인데요. 이명박 정부 때 경제성 등을 따져보지 않은 채 나라 돈을 투입한 사회간접 자본 등 대규모 토건 사업이 모두 4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게다가 4대강 등 이 어마어마한 그런 예산이 투여된 사업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가 됐다고 하는군요. 이미 이렇게 봐주기 또 밀어주기 이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4대강 사업이요. 한겨레 신면에는 제2의 윤창중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는가냐라는 주영국 한국대사관 내 황당한 인턴 면접 관련한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한겨레뿐만 아니라 도화신문에 실려 있는데 말이죠. 제2의 윤창중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말 황당합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뭐 그냥 당해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인턴인데 참아야지요. 이게 정답일까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며칠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 예배.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보릿고개가 넘어가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좋은 세상인데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고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맡은 부천 원미동교회 김영진 원로 목사.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가끔가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독재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정말의 독재니. 하나님의 독재하셨어.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박정희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도 록펠러를 좋아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할 듯. 장나는 고 박정희 대통령님 보고서 정말 이분 나는 솔직한 심정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막 밀고 나가는 거, 재석경이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작년 대선 직전 설교. 언제나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고 건면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바로 록펠러지요. 그는 부자라는 이미지만 지니고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를 유명하게 한 것은 그가 자선사학가입니다. 록펠러는 재단을 세웠고 무려 5억 3천만 불 이상 되는 엄청난 돈을 인류복지를 썼습니다. 이만하면 록펠러는 분명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가는 그 후손에게 의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어떤 사람일까? 올해 4월 방송된 CBS TV 프로그램 중 16살 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20살 때 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성실하게 일해서 미국 석유의 자산의 95%를 점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시카고 대학 등 25개의 대학을 설립 또는 지원하고요. 그 일가가 4천여 개의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석유왕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그 록펠러 가족은 평생 그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11조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지요. 그런데 미국의 전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록펠러가 행한 선행은 그가 행한 극한 악행을 갚을 수 없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그 록펠러는 엄청난 그 액수를 교회에 계속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그 당시 미국 그 제도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부한 것은 전액 돌려받는 교회를 통해서 기부했다는 것은 사실은 일종의 사업이었던 거죠. 좀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록펠러가 사업을 키워가면서 사실은 기도와 그 11조 그리고 찬양
흔히 말하는 그 신앙으로 키워갔다기보다도 오히려 처절한 그 노조 탄압이라든지 탈세라든지 협박, 방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적한 그 지적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린이하고 여성을 포함해서 50명이 넘는 그 노동자들을 그냥 그 권총으로 다 학살하고 더구나 그 학살한 탄압했던 사람들이 경찰이나 군인이 아니었고 사설 경호원을 동원해서 사살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록펠러의 실제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